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신규주가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죠. 11월 달 들어서 신규주가 많이 상장해서 그런지 신규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가 제도가 당일날은 상장하는 당일날은 3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나서 이 신규주 상장 당일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일, 신규주 상장 당일에는 VI도 없고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상한가 이제 30%가 없기 때문에 이 신규주 상장일에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정말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좀 매매를 또 잘못하게 되면은 하루 만에 거의 하한가를 맞는 것처럼 뭐 30% 이상, 마이너스 30% 이상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매매를 많이들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좀 리스크가 있는 매매다 보니까 이제 그 매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규주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저만의 그 관점, 꿀팁, 신규주 당일 매매 그런 꿀팁, 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7만 1000명 가까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제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내용들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급등일보 링크 고정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신규주 매매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신규주는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당일날, 매매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신규주 매매를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계좌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소액이라도 좀 계속 연습하게 되면은 뭐 신규주는 뭐 주식시장 그 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신규주가 있을 테니까 소액이라도 계속 연습해보면 또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많은 신규주를 좀 매매하면서 이제 나름의 팁과 노하우가 좀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걸 이제 리스트로 한번 써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그 꿀팁을 좀 메모를 해놓고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은 최대한 리스크를 좀 잘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다가 써가지고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신규 상장주 공모주예요. 공모주 당일 매매 꿀팁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매매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갭이 30% 이상 뜨면 시가 베팅 장초 돌파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상장할 때 갭이 뭐 200%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신규주 매매할 때 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상승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갭이 너무 크게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갭이 또 적당히 떠야 되고 갭이 너무 크게 뜨면은 당연히 이제 갭이 크게 떴는데 누가 그 장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주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모주라고 해도 갭이 크게 떠버리면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차트상으로도 분봉이 무너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준을 30%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가 이제 상한가 가격이니까 그 이상 갭이 떴는데 이제 장초부터 강하게 시가 베팅을 한다든지 장초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갭이 30% 이상 뜨고 나서도 계속 쭉쭉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갭 뜨고 나서 바로 잘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갭 뜨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갭 뜨고 나서 쫙 밀렸다가 이렇게 돌려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그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그 상장 당일날 엄청 크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제 갭이 꽤 크게 떴어요. 갭이 꽤 크게 떴는데 얘가 이제 그 공모가가 1,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갭이 3,300원. 그러니까
1,800원에서 3,300원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했다면은 물론 이제 이 이후로 결론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런 구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시가 베팅을 하고 나서 빠졌다가 이렇게 돌려 세우는데 요런 구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갭이 크게 떠버려 가지고 이제 빠지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 큽니다, 하락폭이.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장초에 요런 자리 이게 분봉이 좀 작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뭐 시가 베팅은 안 했는데 한번 밀렸다가 장초에 돌파를 하는 것 같네 하고 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 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순식간에 또 짱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런 돌파 매매, 갭이 크게 떴을 때 시가 베팅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빨리 안 하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도 처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30% 이상 뜨면은 웬만하면 시가 베팅이랑 돌파 매매를 하지 마라. 손절에 자신 있어도 손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금액. 저는 이제 신규상장주 매매를 할 때 유통금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앞으로 밸류가 어떻고 이제 그런 거는 신규상장주 당일날 매매할 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당일날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신규상장주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밸류나 그런 것보다는 유통금액이 작고 그 주식 가격이 작아야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캡스톤 파트너스나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은 그 최근에 이제 유통 금액이 유통 시총 유통 금액이 1,000억대였어요. 1,000억대. 100억대였어요. 100억대. 유통 금액이 100억대여 가지고 100억대면은 굉장히 가볍다는 뜻이죠. 굉장히 가볍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쳐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또 가격도 4,000원, 1,800원 이렇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컨택은 유통 금액이 좀 큰 종목이었어요.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얘가 그 당일에는 약했지만 그 이후로 좀 돌려 세우긴 했지만 당일에는 쉴 새 없이 그냥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어디까지 빠지나 싶었는데 얘가 이제 유통금액이 커서 크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400억 원으로 잡고요. 400억 이상인 공모주는 상승률이 50% 이상, 뭐 갭이 떴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률이 50% 이상이면은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돌파 매매하지 않고요, 비중 베팅하지 않고요. 유통금액이 큰 신규 상장주는 당일날 무겁기 때문에 상승을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기억나는 종목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첫날에 네, 갭이 엄청 크게 떴죠. 그래서 이제 갭이 엄청 크게 뜨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정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일날 계속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금액이 얘가 꽤 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유통금액이 큰 종목은 이렇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질질질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갭.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유통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400억 원으로 잡고요. 400억 이하인 공모주는 그래도 좀 가볍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규 상장 당일에 네이버에 그냥 유통 금액 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유통 금액 이렇게 치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정리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종목이 유통 금액이 얼마구나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신규상장주 공모주 당일 매매에서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손절을 잘하거나 대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굳이 상관없겠지만 신규상장주 당일에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은 손절이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크게 맞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손절할 때도 평소 종목은 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잡는데 신규주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5% 정도를
마이너스 5% 정도 처맞을 각오하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도 조금 키우는 게 좋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 베팅을 하게 되면 일단 상승할 때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아래로 엄청 흔들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당일날 돌파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캡스톤 네, 파트너스 이 종목도 당일 상장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파하는 척 내려치고 다시 돌파하는 척 내려치고 다시 돌파하는 척 내려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전 돌파로 잘 진입을 안 하고요. 눌림에서 좀 모아간다든지 돌파로 들어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짱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라도 분봉 잔 파동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한 3분할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3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면서 비중이 많이 안 사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크게 수익 낼 생각보다는 약간 보너스 타임이다, 보너스 스테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를 다 진행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온다든지 손절 라인을 벗어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요. 또 네, 손절과 이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신규 상장주 당일 매매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또 많이 겪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자, 공모가보다 갭이 크게 뜨고 장 초반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 오후장까지 질질 흘러내리면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종목 종가 마감하는 경우에는 오버나잇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갭과 그 유통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 당일에 이제 공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가가 4,000원인데, 얘가 이제 시가가 7,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고점이 21,050원이었죠. 근데 얘는 보게 되면 공모가가 22,5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공모가 상단에서 출발해가지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급을 신경을 쓰면서 단타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런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메가터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메가터치가 이제 상장 당일에 이제 조금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터치가 공모가가 4,800원인데 최고점은 7,950원까지 찍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수급이 빠지면서 계속 질질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당일날 분봉 흐름만 보면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모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4,500원이었고 하루 종일 흘러내렸는데도 공모가 상단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다음 날도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고 셋째 날까지도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돌려주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공모가 상단에서 질질질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절대 오버나잇을 하지 마라. 종가 베팅을 하지 마라. 스윙을 하지 마라. 왜냐? 지지선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초반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오후장까지 질질 흘러내리면서 공모가보다 상단에서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오버나잇 종가 베팅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런 하락폭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면 에이 설마 내일도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가 저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가 밑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공모가 4,480원까지 찍고 나서 결국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그리고 신규주는 지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하락할 수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공모가 위에서 질질 세면서 종가 마감하는 경우에 종가 베팅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신규주 당일 매매할 때 저만의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신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일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게입니다. 네, 분할 매수 해라. 네, 저는 이제 3분할 매수, 3분할 매수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갭이 크게 떴을 때 시가 베팅, 30% 이상, 갭이 30% 이상 떴을 때 시가 베팅, 돌파 매매, 추격 매수는 금지. 네, 물론 이제 손절을 난 너무 잘한다. 난 대응을 정말 잘하는 편이다. 하시면은 뭐 손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보통 신규주 당일에는 조금 생각하고 손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갭이 크게 떴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금액이 큰 공모주. 제가 아까 400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00억 이상이 되는 유통금액의 공모주는 당일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 퍼센트가 크더라도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면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일단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섯 번째도 같은 얘기입니다. 질질질 세면서 장대 연봉으로 종가 마감하는 경우 종가 베팅 오버나잇 자제하기.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잘 지키셔도 신규주 뭐 매매 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당일 갭과 상승률 그리고 유통금액, 공모가 이렇게는 꼭 체크하시고 신경 쓰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적용시켜서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좋은 기회가 온다면 매매 잘 하셔서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